안녕하십니까,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다저스나 애틀랜타 그리고 뭐 캔자스시티 같은 오프시즌에 활발한 팀들 얘기를 해봤는데, 오프시즌에 조용한 팀, 특히나 조용하면 안 되는 팀들 맞아요. 중에 조용한 팀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오프시즌에 아쉬운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피츠버그나 오클랜드 이런 팀들은 빼야죠, 사실은.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팀들 말고 이 팀은 왜 지금 조용할까? 이 팀은 왜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에인절스입니다. 에인절스가 만만해? 만만한 건 아니고 에인절스. 팰게 많아요. 에인절스가 지금 FA 영입으로 데려온 선수가 뭐 루이스 가르시아, 애덤 콜라렉, 잭 플리셋, 그리고 애덤 심버 맞네. 정도죠. 네, 참 많죠. 네. 최근 들어서 코디 벨린저, 블레이크 스넬, 조던 몽고메리 이런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은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영입을 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요. 네. 오타니를 못 잡는 거야 뭐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아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 뒤에 지금 보강해야 될 곳이 워낙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쉽고, 페리 미나시안 단장이 오자마자 장기 계약으로 묶어놨던 데이비 플래처와 맥스 스태시를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시인을 했고 다시 이제 또 팀을 꾸려나가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인절스를 뽑았습니다. 결국은 오타니가 떠났지만은 트라우시 있는 이상 에인절스가 뭐 랜던도 있고 일단 에인절스가 후퇴할 수가 없는 위치인데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당장 올해 성적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안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충분히 뭐 에인절스도 아쉬운 팀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볼티모어예요. 작년에 100일승 거두면서 아메리칸 리그 정규 시즌 1등 했잖아요. 그리고 볼티모어의 약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발진이라는 것을 그쵸. 포스트 시즌에 확인했습니다. 선발진이 지난 디비전 시리즈 때 워낙 좋지 않았어요. ERA가 14.63이었어요. 이 선발로 지로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선발진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 겨울에 볼티모어는 선발진을 영입을 해야 되죠. 리빌딩 중에는 팀이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기다려야 해서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볼티모어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야수진 리빌딩 끝났고 그러면 이제 마운드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전력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랙 킴브럴 영입한 거 그것 빼고는 현재 별다른 영입이 없고, 임팩트 있는 선발 투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트레이드도 그렇고 FA 영입도 그렇고 아직까지 한 명도 영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볼티모어를 뽑았거든요. 베이스볼 아메리카 볼티모어 유망주 탑10 안에 타자 유망주만 8명이 있어요. 그게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컵스 때도 그렇고 휴스턴도 그렇고, 이게 야수진 코어는 리빌딩을 잘하는 팀들이 빨리 이제 쌓는데 워낙에 투수가 없다 보니까는 투수들 유망주는 코어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잭슨 할러데이를 제외하고도 좋은 타자 유망주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잭슨 할러데이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 트레이드 시켜서 돼요. 딜런 시즈나 코빈 번스, 셰인 비버 이런 선수들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은 볼티모어라는 도시 특성상 FA에게 큰 돈 쓰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볼티모어도 좀 아쉬운 팀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 아쉬운 팀이 토론토예요. 토론토가 사실 오타니를 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이걸 탓할 수는 없어요. 오타니가 그냥 다저스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던 거지 토론토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토론토에게 감점 요소를 주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좀 의문입니다. 사실 토론토는 지난해 공격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러면 그 공격력을 회복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데리고 옵니다. 영입하는 선수가 카이나 팔레파와 키어마이어 재계약인데 그러니까 토론토가 수비력에 신경을 쓰는 건 오케이. 그건 쓸 수가 있다고 봐요. 단기전에 갔을 때 수비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수비력만 신경 써서 될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올해 반등하고 비셋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스프링어의 노세화도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될 때가 됐고, 불개주가 정말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물음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이나 팔레파보다는 좀 더 공격력이 보장된 선수를 데리고 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디 벨린저가 토론토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벨린저에게는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토론토가 만약에 공격력 강화를 도모하지 못한다면은 이번 겨울에 좀 아쉬운 팀이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코디 벨린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호레 솔레어라던가 제디 마르티네즈 이런 선수들이라도 노려봐야 되는데 그쪽도 지금 타선 보강에 너무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 팀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아니 조던 힉스를 4년 4천만 원을
데려왔고 네, 지금 그 정도 참 아쉬운 이정우 점이죠. 선수를 1억 달러 주고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쉬워요? 이정우 선수를 데려온 거는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던 닉스라는 아직까지 선발 투수로서 검증이 안 된 그리고 부상도 많은 선수에게 4년에 연평균 $10,000,000 이상을 계약을 안겨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선택이었고 게다가 지난 시즌에 에런 저지나 카를로스 코레아 이런 선수들을 영입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데려온 선수들이 스트리플링, 해니거, 콘포토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해니거 보냈잖아요. 네, 해니거는 보냈죠. 네. 올 시즌에 뭐 돈은 그래도 좀 쓰긴 썼죠. 그래도 아직까지 샌프란시스코는 아쉽거든요. 오타니도 노렸고 야마모토 요시노부까지 노렸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투자를 확실히 안 하는 느낌이고 백화점 가서 돈 써야 되는데 동네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가서 돈을 쓰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그래도 돈을 썼기 때문에 이 명단에 넣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은 이영현이 얘기했던 뭔가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거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와 라이벌리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라이벌리를 형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뭔가 다저스가 긴장을 할 만한 아니면 애리조나라도 약간 좀 긴장을 할 만한 그런 영입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다저스의 지군에 대한 거는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애리조나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겨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도 지금 이미 팬들이 실망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더욱 팬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지나 제가 평가할 때나 좀 아쉬운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근데 저는 넣지 않았던 이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것이 체프만 아니면 스냅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돈을 충분히 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냥 아직 안 쓴 것뿐이다.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팀이 클리브랜드입니다. 좀 너무 방치한다.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클리브랜드를 넣었는데 클리브랜드 정도 되는 팀이라면은 이게 앞서 뭐 콜로라도나 오클랜드하고 다르게 이번 겨울에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명단에 넣었었고 클리브랜드가 많은 돈을 쓰기는 힘들잖아요. 마켓 규모도 그렇고 현재 팀이 처해 있는 어떤 입장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도 좀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의욕을 높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터너라든지 JD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데려올 수가 있죠. 호세 라미레스와 포지션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자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은 좀 데리고 오면서 다른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면은 트레이드 시장에서 셰인 비버나 클라세를 넘겨가지고 팜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맞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싶어가지고 저는 클리브랜드를 넣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생각했던 팀이 시카고 화이트삭스거든요. 화이트삭스도 딜런 시즈를 지금 간을 보고 있긴 하지만 빠르게 선택을 해서 팀을 만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질질 끄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이트삭스는 본인들의 선수에 대한 평가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딜런 시즈가 분명히 좋은 투수예요. 근데 좋은 투수인데 약점이 너무 명확하잖아. 제구라는 게 고쳐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삭스 같이 부담감이 떨어지는 팀에서도 제구가 흔들리는데 만약에 컨텐더 팀을 간다. 더 승부처에 나와야 되고 중요한 경기에 나오게 되면 제구가 더 잡힐 수가 없어요. 심지어 미 상위 레벨이 스넬이잖아. 스넬이 아직까지도 지금 못 찾고 있다고. 저는 화이트삭스가 본인들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엄청나게 높게 하는구나.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히메네스도 못 팝니다. 그쵸. 아무도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이트삭스도 빠르게 생각을 바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지를 잡을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오프시즌 행보가 아쉬운 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쉬운 팀은 어떤 팀이 있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게 오프시즌 행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팀들 얘기를 하다가 아쉬운 팀이 아니라 이게 분량이 좀 길어져요. 그리고 좀 처지기도 하네요. 이게 좀 더 이게 더 뭔가 하고 싶었어. 시애틀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 시애틀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